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지금 이 집을 새로 짓고 이 마당을 제가 이 풀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잔디밭이 아닙니다. 가끔 잔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십 가지 풀들이 어우러져 자라는 그런 풀밭입니다. 지금 이쪽이 그냥 산으로 연결되는 산비탈인데 이렇게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정원이 여러분들이 만들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굉장히 편리한 정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풀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에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이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이 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다른 풀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풀들을 뽑아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도 치고 또 손으로 호미 들고 풀을 뽑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밌어서 잔디밭을 조성하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에는 방치해서 풀들이 그냥 자라는 풀밭으로 놔두거나 시멘트를 깔거나 그렇게 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제가 잔디밭 대신에 시골에 귀촌 생활을 하실 때 마당을 가꾸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점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풀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예초기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곳곳에 가끔 잔디가 있어요. 잔디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다른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10cm 미만으로 이 풀을 깎아주면 다른 풀들은 세력이 죽고 잔디는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1, 2년 정도만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잔디밭으로 보여요. 그래서 잔디를 일부러 심거나 잔디밭을 가꾸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풀밭이 잔디로 조성해 놓은 풀밭하고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잔디가 이쪽에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전혀 심은 잔디가 아니에요. 저절로 어디든 풀밭에 잔디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잔디들이 풀을 계속 깎아주면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이 전체가 잔디밭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잔디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풀을 놔두면 이렇게 풀밭이 있으면은 잔디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붓꽃입니다. 이 넓은 마당 전체를 잔디만 깔아 놓으면 그것도 보기 좋지만은 이렇게 가끔 봄이 되면은 아주 예쁘게 꽃이 피는 이런 붓꽃 같은 이런 것들은 양념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또 꽃밭이 돼요. 마당이 잔디밭인 동시에 이 꽃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풀을 깎아주면 이렇게 대부분 이 잔디가 세력이 제일 강하죠. 잔디만 남고 다른 풀들은 좀 기가 죽어서 제대로 못 자라게 됩니다. 이러면 1년에 몇 번씩 예초기로 좀 짧게 깎아주기만 하면 잔디밭과 동일한, 잔디밭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 편한 그런 이 풀밭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꽃들이 자라나게 귀퉁이로는 그냥 방치를 하고 또 적당히 또 너무 또 풀이 우거지면 손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마당이든지 이렇게 풀밭으로 예쁘게 가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짧게 깎기 때문에 이런 꽃향류 같은 풀들도 짤막하게 벌써 꽃을 피우죠. 길게 이제 놔두지 않으니까 길게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곳곳에, 마당 곳곳에 자연스러운 풀들이 자라게 되죠. 이게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마당 한쪽 귀퉁이에 고구마 쪼가리 하나 심었더니만 이렇게 자라는데요. 이런저런 풀들도 보고 정원을 굳이 꽃밭을 따로 뭐 울타리를 만들어서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가 높이 못 자라니까 이런 짤막하게 민들레 같은 것도 이렇게 꽃을 피우죠. 여기 작고 빨간 꽃들은 역귀입니다. 역귀. 그리고 보라색 꽃은 꽃향류라는 거예요. 이런 토란 같은 것도 그냥 재미로 이 변화가 없는 마당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잔디밭이 너무 단순하게 잔디만 심고 관리하기에 힘만 드는 그런 잔디밭보다 이렇게 풀밭을 관리하시는 게 시골 마당 가꾸기 한 요령이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봄이 되면 아주 보라색으로 예쁜 꽃이 핍니다. 붓꽃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포인트를 마당 곳곳에 키가 위로 올라오는 포인트를 몇 개씩 주고 나머지는 풀을 짧게 깎는데요. 이 자연스러운 야생화들이 섞여 있는 이런 마당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잔디를 가꾸고 심고 가꾸고 하느라고 비용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정원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측면에 이런 경사면 같은 데는 보통 대부분 집을 짓고 나면 다 축대를 쌓아버립니다. 돌축을 쌓으면은 뭐 수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비용을 들이고 돌축을 쌓으면 이런 공간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죠. 이 위쪽으로 가는 자연스럽게 산과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스스로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풀이 자라게 두면 자연스럽게 정원이 되면서 뭐 필요하면 호박 같은 덩굴식물 이런 걸 올려서 기를 수도 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돌축으로 여러분들이 돌축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나면 높이 올리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관리하기 힘들고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새로 지금 이 집을 왼쪽에 있는 집을 새로 작년에 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사면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사면에다가 돌축을 다 쌓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뒀습니다. 그냥 두니까 지금 만 1년도 되기 전에 올 금년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한 풀밭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씻겨 나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지금 보시는 이 경사면이 거의 한 5, 6m 되고 경사도도 상당히 가파른 경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이 자라게 그냥 관리를 하면 돌축을 쌓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런 위험성이 없고 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굴르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죠.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식물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배지, 토지를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역귀나 이런 가을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쪽엔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돌축이 없는 경사면 이런 거를 그냥 풀밭으로 잘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골집을 관리하실 때 풀밭을 잔디를 심지 말라. 잔디가 필요 없습니다. 잔디는 저절로 이렇게 짧게 계속 깎아주면 잔디가 저절로 퍼져요. 이건 어느모로 보나 분명히 잔디밭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풀밭입니다. 잔디가 한 반 정도 섞여 있고요. 이런 마당은 흙이 쉽게 내려가거나 그런 일도 없고 또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면 잔디밭 못지않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연스러운 풀들, 꽃 이런 것들이 마당에 필요한 만큼 포인트가 될 만큼 남기고 곳곳에다가 저렇게 봄이 되면 예쁜 꽃이 필 풀들을 남겨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잔디밭을 만들고 잔디밭을 조성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들이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자연스러운 경사면은 그대로 뭐 집을 짓느라고 이런 경사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면을 그냥 잘 이렇게 다 도끓여 놓고 풀을 그대로 놔두면 여름 한철만 지나가면 다 풀이 자라서 비가 오거나 해도 씻기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축대 같은 걸 해놓으면 오히려 무너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도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공간은 관리라는 걸 하지 않아요. 거의 내가 뭐 원하는 게 심고 싶은 게 있으면 심지만 굳이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풀이 많이 자라게 두면은 이런 경사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이 토목을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업자들이 엄청난 돌을 싣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축대를 박습니다. 그게 다들 필요한 줄 알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돌축을 쌓으면 그거는 전체 면적에서 무조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돌축을 쌓은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에 장벽이 생겨서 건너다니지 못하게 되고 단절돼요. 스스로 이런 공간을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울타리 없는 곳에 내가 살면서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공간, 이런 경사지에도 보통은 거의 다 돌축을, 자연석을 이렇게 이 정도면 3단 정도는 쌓게 되는데, 쌓게 되면 저 위의 공간하고 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죠. 그러면 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저절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이 공간이 전체 저 위에 산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을 그대로 우리 정원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활용을 해요. 봄 되면은 여기 위로 다니면서 여기가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요. 이 산소 뒤쪽으로 이렇게 막 다니면서 고사리도 뜯고 또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의 잔디밭, 돌축, 이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시골 가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공간의 지형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손대지 않았어요. 풀 원래 있던 그대로입니다. 다. 이런 뭐 몇 가지 꽃은 우리 아내가 심었는데, 저는 뭐 이 풀 베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풀을 벨 때도 봄철에 예쁜 꽃이 피는 풀 조금 곳곳에 포인트로 남기고, 뭐 그런 정도는 제가 이 정원을 가꾸는 기술로 그렇게 남기고 그런 식으로 풀을 깎아요. 이렇게만 해도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여기서 뭐 물이 흘러서 씻긴다거나 골이 파인다거나 뭐 축대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는 정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